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전환법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저희가 많은 국회와 정부에 민원 또는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또 이원주 의원님께서 저희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전환법 관련된 피해 보시는 분들 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셀러 창업용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뭐냐면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국내 온라인에 팔거나 반대로 국내에 있는 좋은 상품들을 해외 온라인 마켓에 파는 사람들을 글로벌셀러로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국내 파는 글로벌셀러를 대변해서 왔는데요.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새로 나온 인터넷 기반을 활용해서 요즘에는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에 있는 상품을 동남아 온라인 마켓에 팔고 또 유럽에 있는 상품을 일본에 파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셀러 대면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전환법이 나오면서 현재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구매대행 사업자는 전환법에 있어서 가장 현재로서는 범법자고 유예기간도 필요 없는 현재로서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전환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구매대행 사업자만 대변하는 게 아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알아서 전환법 폐지 모임 전폐모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많은 분들 대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환법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요. 이 기존에 아까 부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전기법과 생활용품 안전법이 있었는데 통합된 거다. 종목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신설된 게 구매대행 사업자도 물건을 팔 때 인증을 받아라. 이게 사실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국에 구매대행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는 관심도가 없고 대부분 이제 동대문 상인들, 당연히 큰 업체들이 관심을 갖다가 최근에 이제 구매대행 업자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매대행 프로세스는요, 해외 직구를 하고 싶은데 요즘 직구가 너무나 발전된 거는 해외 브랜드를 싸게 사고 싶어서 직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직구를 하고 싶은데 결제나 배송 문제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저희 같은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한국의 나이키, 뉴발란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 상품들을 해외에서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걸 찾아내서 국내 오픈마켓이나 홈페이지에 상품을 제품과 관세, 부가세, 저희 수수료 포함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사면은 그때 해외에서 사서 바로 고객한테 보내주는 게 이 구매대행의 프로세스입니다. 특이한 점은 저희는 재고를 갖지 않고요. 고객이 결제를 하면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바로 고객한테 보내둔 직구대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종 수입자가 고객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업자들은 저희 사업자로 통관을 하지만 이 직구대행 또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고객 이름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논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은 구매대행 업자는 사업자로 볼 거냐,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볼 거냐, 서비스업으로 볼 거냐, 여기에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유권 혜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수입과 구매대행 업체의 큰 정의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입업은 국내 고객의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을 수익에서 판매하시는 분이고요. 구매대행 업자는 소비를 목적으로, 즉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대행을 해주시는 분들을 구매대행 업자라고 합니다. 업종은 수입업은 수입업으로 되어 있지만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으로 지금 저희가 등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수입업은 국내의 재고를 소량으로든 대량으로 보유하고 하지만 구매대행 업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바로 고객한테 갑니다. 이런 서비스업을 인정해 주는 건 관세청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실 수 있습니다. 통관을 할 때요, 관세청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통관, 본인 사업자로 통관하고 수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은 개인 고객, 물건을 받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지금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것들을 활용하는데 개인 고객 이름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다르죠? 그리고 국세청에서는요, 이 소매나 수입업으로 하시는 전체 판매자분들은 매출 신고할 때 전체 매출을 신고하시고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구매대행 사업자는 서비스업이고 서비스 수수료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도 저희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청 예를 들어볼게요. 식약청에서는
건강보조식품 이런 먹는 것들은 고객의 안전을 위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분들은 다 일정 조건에 맞게 검사나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도 이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예를 들면 비타민은 5개 이하 이렇게 수입 신고하는 것들은 인정할게라고 해서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에 대해서요. 이렇게 관세청과 국세청과 식약청에서는 다 구매 대행 업자를 서비스업에 인정해주고 자가 사용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서 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산자부에서는 이 법을 만드실 때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유통업자 또는 서비스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인정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게 구매 대행이든 병행 수입업이든 국내 판매자들은 다 똑같이 니들이 판매하는 자니까 다 인증받아.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안 남았나?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 지금 구매 대행 사업자가 현재 물건 올릴 때 돈을 고객한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픈마켓에 올릴 때 해외 배송이라고 다 명시를 하고요. 상세 설명에 이건 해외 배송입니다. 제품가 안에 관세, 부가세, 수수료 포함되어 있고요. 고객한테 충분히 해외 배송이고 물건을 갖지 않다고 약관상으로 고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매 대행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미리 사입하면 안 된다. 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고객한테 바로 배송해줘야 된다. 이 두 개를 지키지 않으면 니들은 유통업자야, 소매업자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환법을 폐지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 소상공인도 많이 어렵겠지만 구매 대행 사업자는 인증받을 물건이 없습니다. 인증받을 물건이 없어요. 해외에서 고객한테 바로 갑니다. 인증받을 물건도 없는데 인증을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못 받으면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처벌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구매된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못하셨고 일반 유통업자가 똑같이 평가를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유예 발표를 나면서 공급차 적합성 항목에 대한 유예 발표 났지만 많은 국민들과 소비자들은요 지금 1년 동안 모든 상품이 다 유예된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구매된 사업자분들은 지금 누군가 신고를 하면 범법자가 되고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영세 상인들이 상품을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그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과태료 맞을 생각하고 합시다. 왜? 생계가 달려있는데 해결책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내려고 하는 건 저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고, 현재 대한민국 6만 구매된 사업자가 범법자입니다. 현재 지금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서로 신고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도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구매대행 쇼핑몰 안에 상품이 800만 개가 있습니다. 800만 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주문이 100개가 들어옵니다. 100개가 다 다른 상품입니다. 한 달이면 3,000개의 상품입니다. 다른 상품이요. 건당 20만 원의 인증비를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6억이라는 인증비가 나옵니다. 저 500만 원, 800만 원 벌려고 6억이라는 인증비를 냅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예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구매대행 사업자는 원점부터 다시 봐주셔야 되고, 제일 급한 문제는 현재 임시국회 때 구매대행 사업자 또 한 가지가, 제가 전폐물 운영자다 보니까 핸드메이드, 수제화 만드시는 분,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드시는 이분들은 인증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와 핸드메이드 가내 수공하시는 분은 다 현재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급자 적합성 유예기간 됐다고 해서 지금 안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현재도 범법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걸 우선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끔 일단은 구매대행 사업자 핸드메이드 가내 수공하신 분들을 일단은 1년 동안 또는 그 이상 법이 안전하게 만들 때까지 유예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 가능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 사생활 드시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희 가족 하면서 모든 구매대행 사업자 가내 수공하시는 동대문 상인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구매대행 사업자는 지금 다 범법자고, 이건 제가 국회의원과 얘기했는데요. 상해법에 구매대행 사업자는 인증받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에서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지금 국회의원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상업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품목에 대해서 일단 다 빠른 시간에 유예를 해주시고 현실 가능한 것들 만들어 주시면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들 믿지만 그래도 저희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 법을 통해서 구매대행 사업을 폐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게 소송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소상공인한테 그 돈 더 내야 됩니다. 그러지 하지 않게 중도에 소송을 포기할 수 있게끔 우리 많은 국회의원분과 담당하시는 분께서 꼭 빠른 시간에 근본적인 대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를 끝으로 말씀드리면 현실 가능한 대안은 전환법 폐지입니다. 폐지라는 게 무작정 폐지가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면서 폐지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숨통을 띄려면 가장 빠른 국회 때 모든 사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유예를 전 사업자들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자. 그 중에 우리 병행수입 협회장도 말씀하셨는데 구매대행 사업자 인증받을 물건이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한테 알리기 위해서 똑같은 고지가 상품 올릴 때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KC 인증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KC 미인증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가져왔고 어디에서 가져왔고 상세의 제품 설명을 고시를 하고 최종 선택은 고객이 하게끔 하는 게 최선의 대안 중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좀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 사업자들과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 그리고 소상공인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끝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